일단 삼각함수 우리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순서는 조금 뒤집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될 거는 먼저 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어디 보자. 그냥 앞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아니구나. 페이지 3페이지 있네요. 페이지 3페이지. 자, 페이지 3페이지 있고 포도법부터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이 호도법이 뭐냐? 호도법은 현재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각 뭐가 있어요. 자, 각도를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각도를 여기에서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호도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태까지 아가들 뒤에 먹을 거를 나눠줘.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각도는 항상 디그리예요. 디그리. 그래서 도라고 표현하고 도라고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도를 사용하는 걸 60분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각도를 실수로 표현할 때 그러면 각도를 연속적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60분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60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옛날부터 뭐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60분법으로 계산해서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있는 60디그리를 60으로 나누면 일단 첫 번째 단위인 누가 나오냐면 1디그리가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다라고 하냐면 1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다시 60분법은 뭐 하는 거냐면 60으로 나눠요. 그래서 60으로 나누면 다시 60분의 1도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1분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게 이제 1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고요. 다시 60분의 여기에서 1분을 우리가 다시 60으로 나누면 1분을 60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냐면 1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다? 60분법이다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1도를 60으로 나눠야지만 각을 조금 더 정교하게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1분을 그러면 60으로 나눠야지만 각을 조금 더 정교하게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은 각이
60분의 1초, 60분의 2초, 60분의 3초, 60분의 60초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1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분초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 각도를 재는데 너무 정교하게 재는 것까지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단위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였던 거고요. 그럼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호도법을 이제 뭐 하는 거다? 정의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로 뭐를 정의할 거냐? 1라디안을 한번 정의할 건데, 자, 1라디안의 정의는 뭐죠? 1라디안의 정의. 1라디안의 정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라디안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라디안의 정의는 현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현재 부채꼴이 있는데 이렇게 생겨있는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이 있을 때 현재 여기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R이었는데 그때 요 호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면 호의 길이가 R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R이고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R이면 우리가 이제 뭐 한다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실수로 1이다라고 표현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실수를 1이다라고 표현하겠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호도법이 뭐였냐? 호도법은 간단해요. 현재 각도를 여기 있는 이 각도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기는 부채꼴에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각도를 내가 얘라고 하고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반지름을 얘라고 하고 얘네들을 L이다라고 하면 호도법은 똑같아요. 각도를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한 거냐면 현재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지름분의 뭐다? L이다라고 해서 현재 여기 있는 반지름도 뭐냐면 실수예요. 그리고 있는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도 뭐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거냐면 실수에서 실수를 나누면 당연히 뭐가 돼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호도법이 각도를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호도법이다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럼 실수로 나누니까 현재 여기에서 이 각도도 뭐가 된다? 실수로 나눠주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라디안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을 R, 얘네들이 뭐일 때? R일 때. 그럼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현재 뭐라고? 호도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1라디안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니까 그럼 여기는 이 1은 뭐라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R이니까 R분의 R이 들어가서 얼마? 여기는 이 각도가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호도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부채꼴인 반원 이런 부채꼴도 있죠. 그럼 이러한 부채꼴 한번 관찰해 보면 자, 이러한 부채꼴 한번 관찰해 보면 자, 이렇게 생겨 있는 부채꼴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몇 도니? 여기가 몇 도예요? 180°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현재 여기에서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을 누구라고 했을 때?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2파이 R을 반띵한 거니까 요 호의 길이는 파이 R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뭐라고? 여기는 이 각도 얼마? 180도다 라는 이 각도를 우리가 뭐에 매칭시키기 시작하는 거냐면 반지름분의 너 해서 자, R분의 현재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파이 R을 때려주면서 쓱쓱 약분해가지고 뭐한다? 파이라는 이 실수를 뭐라고? 180°다 라고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뭐라고? 파이를 180도에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60분법을 지금부터 뭐로? 실수를 표현하기 시작한다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디그리를 없애고 뭐라고? 라디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라디안은 앞으로 실수니까 안 쓸 거예요. 자꾸 라디안 안 붙여도 그냥 1, 2, 3 이런 거 붙어 있으면 그냥 이거구나.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양변을 뭐로 나누면 파이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왼쪽이 뭐가 나요?
1라디안이 나오죠? 그럼 오른쪽은 뭐가 나와요? 얘네들을 3.1415 요거 3으로 뭐 나눠주면 그럼 얘네들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57. 불라 가는 얘네들이 디그리가 나와요. 그래서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얼마다? 57 디그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어디 구술 면접에서 원은 1라디안이 몇 개 들어가고 뭐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뭐 서술하시오라고 구술 면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되게 기본적인 지식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거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호두법이라. 그래서 이제 호두법을 한번 몇 개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2분의 파이는 얼마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90도라 항상 2를 곱해서 뭐만 만들면 18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여기에서 3분의 파이는 얼마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60디그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분의 파이는 여기에서 얼마다? 얘 값이 30디그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이 각보다는 표현을 얘를 선호하셔야 되고 각도보다는 얘네들을 선호하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분의 파이는 그럼 얼마다?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45 여기에서 디그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둘 곱하니까 얼마? 여전히 180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뭐 한다고? 호두법으로 잘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디그리를 뭐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아까들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그러면 뭐? 호두법에 의해서 호의 길이를 호두법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얼마다? L을 우리가 뭐? R 세타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부채꼴에서 꼴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호에 여기에서 이제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S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분의 1에 뭐 R 제곱 세타다라고 하거나 또는 R 세타가 뭐니까 L이니까 2분의 1에 L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부채꼴에 해당하는 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원 가지고 비율 관계 써가지고 증명을 하나 요 두 개 정도는 이제 뭐하고 외우고 넘어와 주시면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외우고 넘어와 주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호두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냐? 일반각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각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하면 보통은 세타가 얼마냐면 0에서부터 얼마? 2파이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360도까지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몇 바퀴를 돌아가고 얘네들이 얼마만큼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일반각의 표현은 뭘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회전 운동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회전 운동하는 이 각도를 회전 운동하는 현재 거기 있는 이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일단 일반각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O라고 하고요. 여기를 현재 X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선의 이름을 내가 시초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얘네들을 현재 P라고 잡아주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동경이다라고 해줄 건데 이 동경은 뭐냐면 움직일 동자에 반을 경자를 써서 여기 있는 이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을 내가 뭐 한다고? 띵 쳐가지고 뺑그르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동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현재 여기에서 해당하는 요 각을 정의할 건데 각을 현재 뭐다라고 할 거냐면 XOP다라고 하면 요 각을 내가 지금부터 알파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요 각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파다라고 할 건데 그냥 뭐 알파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각도를 내가 이제 알파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알파를 조금 더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뭐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각의 표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OP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이 동경을 원래 맨 처음에 이 동경이 시초선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네를 삥 쳐. 근데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여기로 왔어. 그럼 얘네들은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한 바퀴도 안 돌고 여기로 왔어. 그럼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좀 세게 쳐서 띵 쳤더니 얘가 뺑그르르 돌다가 한 바퀴를 돌고 여기로 왔어요. 그럼 한 바퀴를 돌고 여기로 왔으니까 야 반 바퀴가 얼마였어? 파이였잖아. 그럼 한 바퀴는 얼마예요? 2파이니까 2파이만큼 뭐? 한 바퀴만큼 돌아준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얼마만큼? 세타만큼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다시 내가 조금 더 세게 쳐서 얘네들을 빵 쳐. 그럼 몇 바퀴를 도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만큼은 나는 얘네들을 뭐라고 쓸 수도 있다고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2 더하기 여기에서 세타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내가 얘네들을 이쪽으로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만큼 왔다라고 치면 우리는 또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냐? 얘네들을 또 2파이만큼 돌았는데 얘네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왔냐면 세타만큼 왔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뭔 말이냐? 얘가 이쪽으로 돌아서 2파이만큼 돌았다가 다시 뭐?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부호가 등장하는데 자, 이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방향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현재 얘네들을 뭐다 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음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음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로 다시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를 뜻하고 있다고? 방향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방향성을 뜻하고 있는 거니 음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혹은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를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반각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소리냐면 이 알파를 이제 우리가 얼마? 자,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여기에서 얼마? 세타라고 표현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n은 항상 뭐고? 정수고요. 이 세타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편적으로 표현되냐면 이 세타는 보편적으로 항상 양의 방향으로 표현되니까 0에서부터 얘네들이 얼마라고? 2파이 여기에서 사이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n은 정수고요. 항상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m이 음수면 뭐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n이 양수는 뭐라고?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일반각의 표현이 얼마다? 자 요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도가 있으면 항상 어떤 식으로 일반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시면 되고 거기 밑에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8시 10분까지 쉬었다 할 건데 자 지금꾼 3명 그 뒤에 셋 네, 그 뒤에 셋 오른쪽 셋 주어번호 빼고 형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그 셋 네.